잠시 뒤면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요, 축제와 같았던 역대 대통령 취임식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잇따르는 테러 위협 때문인데요. 워싱턴 DC에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혼란을 수습하고 또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야 할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글로벌 ET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취임식 준비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테러 우려 때문입니다. 취임식이 열릴 수도 워싱턴 DC는 사실상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의사당으로 통하는 길은 철제 울타리로 모두 막혔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취임식 당일 무력 시위를 예고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벌써 여럿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주 방위군 대변인은 17,000명을 현장에 배치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 투입 병력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을 봐도 거의 준전시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 예정대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요. 일반 시민들도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전역으로 이 취임식 자체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임식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선서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미국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 구상을 담은 취임 연설을 합니다. 국립묘지에서 헌화한 뒤에 백악관에 입성하면 공식 업무가 시작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게 전통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도 152년 만에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승리 연설 때부터 통합을 줄곧 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취임식의 주제 역시 하나 된 미국입니다. Is what message Joe Biden will have for the country on January 20th. And that's going to be a message of moving this country forward. It's a message of unity.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등 일부에서 여전히 선거에 불복하는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입니다. Donald Trump won on election night. What we are witnessing is real full disclosure about how corrupt the system is, about how corrupt it has been.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정책에선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을 임기 첫날 복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코로나19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좀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습니까? 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다름이 아닌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취임 후 100일 내 1억 명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살리기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이미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Our rescue plan also includes immediate relief to Americans hardest hit and most in need. We will finish the job of getting a total of $2,000 in cash relief to people who need it the most. 그럼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죠.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 증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일자리에 투자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이든 정부의 문제, 난제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네. 중국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경제 보복, 무역 분쟁 등을 겪으면서 미중 관계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도 또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 당장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위기를 딛고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8년에는 중국이 미국 경제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으로선 달가운 소식이 아니죠. 바이든 당선인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만큼 무역 분쟁이나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앞으로 중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내정자 또한 대중 강경파로 꼽힙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은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